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 혹시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늘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밤낮 없이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기대했던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성공 공식이 갑자기 배신이라도 한 듯한 기분이 들죠. 과거에는 그저 묵묵히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더 열심히 하세요 라는 뻔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지도를 함께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열심이라는 미덕이 어쩌다 배신자가 되어버렸는지 그 시대적 배경부터 깊이 들여다볼까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말이죠.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반복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면 그것이 곧 성공으로 이어지는 단순하고 명확한 공식이었죠. 그야말로 노력의 양이 곧 성과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밭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만큼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았달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사람의 손길이 닿았던 수많은 작업들이 정교한 로봇팔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계산하고 분류하던 복잡한 데이터 분석조차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처리해버리죠. 이러한 자동화는 단순히 육체 노동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넘어 과거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많은 지적 노동의 영역까지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간을 투입해서 반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노력의 양보다는 노력의 질과 방향이 훨씬 중요해진 것이죠. 여기에 더해 정보 과잉 시대의 도래는 또 다른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손안에 들어오는 시대, 끝없이 쏟아지는 뉴스피드와 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길을 잃기 쉽습니다.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가려내고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는 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노력이 되어버렸죠.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정보가 너무 많아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인 겁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었지만 이제는 정보를 선택하고 가공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의 몇몇 경쟁자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인재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경의 장벽은 허물어졌고 어디에 있든 재능만 있다면 전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구 반대편에서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누군가가 언제든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이죠. 이처럼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이라는 단어에만 갇혀 과거의 방식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는 여전히 열심이라는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그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착각들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열심이라는 말에 갇혀 비효율적인 노력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성공 공식에 묶여 허우적대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의 깊은 심리를 파고드는 교묘한 함정들과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굳어진 착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덫은 바로 노력 중독이라는 심리적 착각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뿌리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마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를 땀 흘려 달리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실제로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고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라는 강력한 최면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노력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빠져 있다는 점이죠. 그저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비효율적인 동선 속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함정은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강박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해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과정의 소중함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만,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노력의 양만큼이나 노력의 질과 그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책상에 오래 앉아있거나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을 성실함의 가장 확실한 증표로 여기곤 합니다. 마치 끝없이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밤샘 작업을 하면서도 정작 조직의 핵심 목표나 개인의 중요한 성과와는 거리가 먼 자잘한 일에만 매달리는 직장인의 모습처럼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바쁜 모습이 실제 성과로 직결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 바쁨 자체를 미덕으로 착각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주입해온 성실함의 신화도 우리를 이 함정에 깊숙이 빠뜨리는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 시대부터 근면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해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실함이라는 간판 아래 무작정 줄 서 있는 군중처럼 모두가 성실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듯 보이죠.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뒤처지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사회적 압력은 우리로 하여금 설령 비효율적인 노력일지라도 일단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열심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음의 편리한 변명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리는 데만 급급해서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눈을 가린 채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맹목적인 노력은 우리를 목표 지점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그저 소중한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할 뿐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더 빨리 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온 힘을 다해 하고 있는 열심히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단순히 내 안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무의미한 몸부림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목표에 도달하게 할 현명하고 전략적인 노력일까요?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가치들이 흔들리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노력의 함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열심이라는 가치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다소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되어줄 겁니다. 맹목적인 노력의 함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우리만의 나침반을 다시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항해 지도를 그려야 하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노력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안들은 단순히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더 현명하게 노력하는 길을 안내하며 우리가 진정한 성장과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메타인지를 통한 자기 객관화와 효율적인 학습 능력입니다. 메타인지란 마치 높은 곳에서 나 자신을 내려다보듯 내 생각과 학습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정확히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스스로 파악하고 조절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체스판 위에서 다음 한 수를 놓기 전에 전체 판세를 읽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과연 내 전략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되짚어보는 전략가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인지를 통해 우리는 맹목적인 노력에 빠지지 않고 정말 중요한 곳에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빠르고 깊이 있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연결과 협력을 통한 확장된 기회 창출입니다. 현대 사회는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한 개인이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 다른 강점들을 연결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의 힘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러한 연결과 협력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섭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우리 시야를 훨씬 더 넓게 확장시켜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지점까지 우리는 함께라면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전략은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회복 탄력성과 유연한 사고 방식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이 시대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혹은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지는 갈대처럼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하죠.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도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시도해야 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과 유연한 사고방식이야말로 미지의 길을 탐험하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이 3가지 전략은 단순히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더 현명하게 노력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의 잠재력을 깨우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낼 때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보다는 어떻게 현명하게 노력했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하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며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의 양보다 그 노력의 질과 방향성이 훨씬 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통찰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성실함만이 답이다라는 고정관념을 흔들고
새로운 성공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나침반을 들고 미지의 항해를 시작하는 용감한 탐험가처럼 우리도 이제는 자신만의 항해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때인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열심히 하지 마라는 메시지로 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도록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향을 찾자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용기와 통찰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내 노력의 질을 높이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주제, 예를 들어 메타인지를 키우는 실질적인 방법이나 네트워킹을 통한 기회 창출 전략 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력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